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한 주간의 민심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와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추세를 좀 살펴보면 추세의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2주 동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지율을 읽으실 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2월 초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올랐던 지지율이 지금 큰 차이가 없이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지지율이 안정되는구나. 반등을 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특히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는 그다지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다. 그것은 다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호사화죠. 호사화죠. 예. 네, 지금 세간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호남 40대 예, 화이트 칼라가 안정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중도층의 이탈을 또 복원하는 그런 또 현상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부담이 됐던 이른바 이 검찰 관련 갈등이 또 해소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일종의 종지부를 짓는 효과가 있었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오늘 또 합헌이라는 판결도 났죠. 그만큼 또 검찰개혁이 앞으로 계속 국민의 여론에 호응되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 기대감도 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에 또 부담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 백신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5,600만 명분 확보에다가 또 2천만 명분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둘 다 소폭 상승하면서 3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당 지지도 보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는지요? 운동회 효과죠. 어떤 효과? 운동회. 그러니까 운동회를 앞두고 있으면 청팀, 백팀 다 분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응원의 목소리로 운동장이 그걸 운동회 효과라고 하는군요. 이런 현상이 실제 미국의 선거에서도 있고 정치에서도 있고 세계 각국마다 있는데, 이제 보궐선거 관련된 보도가 많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 폭은 아닐지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났고, 이건 다분히 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른바 더 이슈 폴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더니 더불어민주당도 올라갔고 국민의힘도 결집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차 범위 내로 차이가 좁아졌는데, 어떨 때 이렇게 운동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무당층으로 가봅니다. 무당층이 줄어들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의당도 최근에 참 이 관련되는 큰 또 돌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바로 김종철 전 대표의 이 사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지율이 내려간 현상도 볼 수가 있겠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의당도 지지율 올라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운동회 효과가 앞으로도 보궐선거까지는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설명절 연휴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건 설명절 연휴 지나서 또 배 소장이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운동회 효과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자, 그렇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소폭 상승하면서 국민의힘을 앞선 건데요. 주목하기는 국민의힘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내려갔을까? 운동회 효과라고 했는데, 근데 운동회 때는 모든 게 만사가 다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목을 해보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적 여론이 닥쳤을 가능성이 단일화 불협화음이죠. 바로 이것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중도층은 또 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단일화가 잘 될 줄 알았더니 보수 야권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똘똘 뭉쳐서 예. 당선 가능성을 높일 줄 알았었는데 예. 이것 자체가 조금 불안해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가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항상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받았는데다가 이른바 후보가 또 출마 선언을 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릴레이의 대표 선수야.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주자에게 우리 또 항상 보면 4명의 릴레이 주자 있으면 마지막 주자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예. 뒤늦게나마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목받는 효과 그것이 보태져서 좀 큰 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32.4%의 서울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 컨벤션 효과 상당히 또 선거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럼 앞으로 야권 단일화의 시점이라던가 방식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보수 야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단일화입니다. 네. 단일화가 이제 3월 초가 이제 지나면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까지 이 관심을 보수 야권 쪽으로 묶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 또 단일화가 될까? 또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요즘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철수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우스개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예. 그만큼 절박한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철수 가능성이 그래도 낮은 것 아니냐 이전보다는 이런 이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돼야죠 이 단일화가 그렇죠. 얼마만큼 잘 될 수 있느냐가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뭘까? 역시 박영선 전 장관 또 우상호 의원의 2파전입니다. 영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보궐선거 가까워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40% 중반에서 유지되면서 예. 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후광 효과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서 이 지원해주는 그 영향력도 우리 선거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차마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0리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지율이 60에서 70%대 고공행진 나왔던 이런 결과를 본다면 무엇보다도 서울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권에겐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네. 앞서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부울경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뭐 둘 다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렇죠. 또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적어도 부산시장만큼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수의 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산이거든요. 물론 네. 이 지지 성향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아닌 거죠. 요동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다시 위기의식에서 결집하는 모습.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부산 좀 공들이기를 하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위기가 공감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올라갔다. 이건 뭐냐. 여전히 저 올라간 2.2%포인트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관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부산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산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얼마만큼 특별법이 단단하게 또 지금 또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까지 뭐 보충이 돼서 통과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지역에 강한 기반이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후보들 간에 이른바 화합이 되느냐 얼마만큼 경선 관리와 또 불협 화합 그리고 네거티브 경쟁을 피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부산 지역입니다. 예, 관전 포인트를 알려줬으니까 저희가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한 조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금요일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고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정책을 참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난 기본소득도 그랬고요. 네. 이러한 지금의 상승세와 이렇게 정책을 부각하는 모습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지 아주 궁금합니다. 중요한 관련이 있죠. 이른바 이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마치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이른바 선점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우리가 휴대폰 시장에서도 이 삼성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 이유는 삼성 제품이 이미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거죠. 기술 우위도 있고 또 시장 점유율의 우위도 있고 또 평판의 우위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의 지금 이른바 제명 독주거든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선 후보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념 기반, 또 지역 기반, 세대 기반인데 이념 기반을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빠져나간 중도층 그리고 이낙연 대표로부터 빠져나간 중도층까지 흡수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에요. 예. 그래서 이념 기반도 더 넓게 가져가고 있고 세대 기반은 또 젊은 세대들에서 합시다, 기본소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또 지지율을 더 가져가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민들을 결집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자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지금 2차 예. 기본소득 지급도 발표를 냈죠. 예.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들을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이 다른 후보보다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서결 빠짐 또 낙연 주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대리기 반사이익을 못 얻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도 있고 한편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쫓아가서 이재명 지사와 대등하거나 앞설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 이 이른바 이낙연 표 브랜드의 메시지를 대선 후보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돼 있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이때에 예. 대통령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더 강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이낙연 또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당의 성공이다. 이걸 좀 연동시키는 이 비율을 또 비중을 상당히 또 힘이 실리게끔 만든다면 이낙연 대표에게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끝으로 저희가 그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이제 제안을 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네. 찬반 여론에 대한 조사를 보면요. 상당히 좀 팽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뭐 실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오늘 우리 연합뉴스TV에서 제가 너무 핵 꿀팁을 너무 많이 내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유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 이 공유제와 관련해서 아주 팽팽한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가 44.8%, 공감하지 못한다가 거의 50%에 가까우면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념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거 좋은데 이런 동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반면에 국민의힘 또 보수층에서는 예. 이건 뭐야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런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것은 중도층에서도 이익 공유제에 대한 개념 잡기가 힘듭니다. 이게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익 공유제라고 쓰고 네. 상생협력제라고 읽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런 것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슈 풀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